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예요. 104페이지 보시면 제5장 도시공획시설 편이 나와 있습니다. 출제는 자주 하지만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교재로 체크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은 다음 시설로서 대통령 내장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기반시설 분류한 분류표가 나와 있죠. 이 박스는 암기하셔야 돼요. 자, 기반시설 중에서 자, 첫 번째 교통시설로 분류된 것, 도로, 철도 등은 교통시설로 분류합니다. 공간시설은 별표하라고 했죠. 암기 꼭 해야 돼. 암기해야 돼. 별표하고 암기하세요. 자, 기반시설 분류해서 공간시설로 분류되는 것 종류. 공원, 동그라미, 광장, 동그라미. 공원, 광장,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공원, 광장 각각 동그라미 하시고 녹지 할 때 뒤에 글자 지 동그라미, 유원지도 지 동그라미, 공공공지도 지 동그라미. 어떻게 외웠죠? 공원, 광장, 지지지가 뭐죠?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렇게 좀 하십시오. 공원, 광장, 지지지,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꼭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골로 출제되는 게 밑에 세 개, 밑에 세 개. 단골로 나오는 거. 제일 밑에 세 개.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도 꼭 외워야 됩니다. 암기. 필수 암기.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위에 봐요. 28회부터 32회까지 한 번 빠지고 다 나왔잖아. 거의 매년 나와요. 이런 것은 그냥 시험 직전에 다시 보고 들어가야 돼. 늘 나온다 보셔야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필수 암기. 방제시설 우리 이렇게 외웠죠. 방제시설 하천, 하 동그라미. 유수지 할 때 유 동그라미, 하유. 저수지는 모두 동그라미예요. 저수지 모두 동그라미, 세 글자 모두 동그라미. 근데 그 뒤에 봅니다.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니까 방제시설은 전부 막을 방자가 들어가죠. 방이 한 개입니까? 방방합니까? 방방하죠. 그래서 저수지 방방하유 그렇게 외웠잖아요. 저수지 방방하유. 내려오세요. 보건위생시설도 외워야 됩니다. 줄것죠.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전부 공통점이 뭐죠? 주검.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주검 관련 시설이에요. 그래서 뒤에 적어요. 보건위생시설은 곧 이꼴 주검 관련 시설이라고. 주검에 관련된 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무엇으로 분류됩니까? 보건위생시설. 꼭 암기해야 됩니다. 환경기초시설. 왜 어려워요? 환경기초시설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하수도 할 때 하 동그라미. 하수도 제일 끝줄에, 제일 끝에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 동그라미. 하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 동그라미. 폐차장 동그라미 폐. 하수 폐. 그리고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빗물 동그라미. 그래서 하수 폐 빗물 그렇게 외워줍니다. 하수 폐 빗물. 하수 폐 빗물. 무슨 뜻이죠? 아무 뜻도 없죠 뭐. 105페이지 봐요. 기반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시설이 3개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세분 가능한 시설이 뭐죠?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도로, 정류장, 광장은 대통령령으로 세분돼요. 다음 기반시설 분류해서 대통령령으로 세분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도로, 정류장, 광장이에요. 이렇게 시험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자동차 정류장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미 통째로 그게 한 문제였어. 다음 기반시설 분류해서 자동차 정류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시험 나왔어요. 알겠죠? 네. 자동차 정류장 종류 다 외워야 찾는 문제였어요. 다행스럽지. 이제 그 다음에 차례는 도로하고 광장이 나올 차례인데 광장은 종류가요.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술 광장이 있어요. 지하광장 밑에 적으십시오. 뭐가 없다 그랬죠? 지상광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하광장은 존재하지만 지상광장은 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상 광장이 없죠? 그거 지어두면 돼요. 그리고 도로 봅니다, 도로. 도로는 일반 도로부터 지하도로를 막 이어오지 마시고, 그죠?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죠. 보행자 전용 도로도 있죠. 자전거 전용 도로도 있죠. 지금 세계의 공통점이 뭐죠? 전용 도로야. 전용 도로를 동그라미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 할 때 전용 도로 동그라미. 보행자 전용 도로도 전용 도로만 동그라미. 자전거 전용 도로도 전용 도로 동그라미. 그럼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는 전용 도로가 있어요. 근데 4번의 필패예요. 보행자 전용 도로입니까? 우선 도로입니까? 우선 도로. 우선 도로 동그라미예요. 그러면은 우선 도로가 있는 것은 보행자 우선 도로만 있지 자동차 우선 도로가 없죠. 자전거 우선 도로도 없죠. 그럼 시험을 자동차 우선 도로로 내든지 자전거 우선 도로라고 만들어서 정답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나는 그렇게 준비하고 싶어요.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행자 도로는 전용 도로와 우선 도로가 모두 있고 우선 도로가 있는 것은 보행자 우선 도로만 존재해요. 특징을 알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려오시죠. 예제 문제 밑에 보니까 도시공 객실을 나와 있습니까? 이 연습 많이 했잖아. 도시공 객실이 뭐죠? 기반 시설 중 도시공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 다음에 도시공 객실을 결정 내려옵니다. 원칙. 도시공 객실을 결정한 뭐를 결정하죠? 두 번째 주제 줄 거죠? 도시공 관리구를 결정하죠. 다 배웠잖아요. 기반 시설의 설치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도시공 관리구를 결정하죠. 근데 예외가 있죠. 그 말은 도시공 관리 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지 않은 기반 시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책자를 넘기면은 도시공 관리 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나와 있죠. 그 박스를 다 외워야 맞추는 문제가 딱 한 번 나와서 한 번. 딱 한 번 나온 거야. 그 박스를 다 외워야 될까요? 못 외울까요? 못 외우죠.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건 체크하지 않습니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시죠. 2번 보면 돼, 2번. 106페이지 중간에 큰 2번에 보면은, 네, 별표하시고요. 줄 거죠. 도시공계획시설 결정 구조 설치 기준. 거기서 도시공계획시설의 결정 동그라미, 구조 동그라미, 설치 기준 동그라미. 도시공계획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이 아니고 뭐죠? 정하죠? 국토교통부 령. 너무 중요해요. 우리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공식처럼 기억하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거야.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 정하는 게 딱 이거 하나 외우면 돼. 아셨죠?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그럼 시험에는 국토교통부 령 자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시험 나오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령 밑에다가 아니야, 누가 아니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고 메모를 해두고 외워야 될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광역시설 설치 관리. 가끔 나와요, 가끔. 자주는 아닌데 가끔 나와요. 그래서 별표 하나 해놓고 광역시설의 의, 거기 들죠? 광역시설. 이거는 뭐죠? 기반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광역시설의 시설은 기반시설이에요. 알겠죠? 광역은 뭐죠? 2개 이상이잖아, 2개 이상. 2 이상의 시 또는 군. 늘 의미하게 되잖아.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2개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에 걸쳐서 설치된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 도로는 2개 이상의 시군 관할에 걸치잖아요. 도로, 지하철, 철도, 한반도 대운하니까 운하,
이러면서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게 되잖아. 그 다음에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공동 이용하는 것도 광역시설 그래. 알겠죠? 인천, 공항, 항만, 장사시설, 화장장 같은 거. 장사시설 이런 거. 서울에 화장장이 없으면 경기도 쪽으로 화장장으로 나오죠. 공동 이용하잖아. 화장장을 뭐 도시마다 군마다 다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잖아요. 우선 광역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광역시의 종류가 몇 가지죠? 두 개.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에 걸치는 광역시도 있고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박사에 보면 종류가 두 가지 돼 있죠. 광역시설의 구분이야 이게. 광역시설을 구분하면 몇 가지로 구분되죠? 두 가지. 걸치는 시설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거야. 이것도 지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설명 한두 번 하지 매번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 뭐 중요하다고 매번 설명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험 나오면 의외로 수험생들은 발표하고 막 강조 안 하니까 잘 틀려요. 그 다음 내려봐요. 이 부분 참 중요해.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거기 발표하고요. 줄 거예요.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따른다. 이게 원칙이라. 근데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자주 나오거든. 나오면 많이 틀려요. 예를 들면 시험 이렇게 나오더라고.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따른다. O 믿겠습니까? X. 근데 그렇게 나오면은 절반 이상이 우르르 다 틀려요. 그 말 바꾸기 가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라서 광역시설 설치 관리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광역시설 설치와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따르는 게 원칙인데 내려와요. 기억부터 봅니다. 관계된 시당 우소가 협약을 체결 동그라미, 협약 체결 동그라미, 협의회 등 구성 동그라미. 관계된 시당 우소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원칙적으로 광역시설 설치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관계된 시당구사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니은번 중요하지. 밑줄 그으십시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밑에 적어요. 인천공항, 고속도로 이런 게 여기에 담긴단 말이야.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이나 고속도로와 같이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해당 광역시설 설치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나 사업의 종목으로 해서 설립된 누가? 법인 동그라미. 법인이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천국제공항을 설치 관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뭐죠? 인천공항공사. 고속도로를 설치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한국도로공사. 아셨죠? 물어보겠습니다. 배운 거잖아요. 저 보시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면 누가 수립하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면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국장.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한 경우에 누가 입안하죠? 국장.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누가 직접 시행할 수 있죠? 국장. 그래서 공법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면 할수록 국가계획 관련된 것은 국토교통 장관이라고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국토교통 장관이 아니고 그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것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인 자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자꾸 시험을 내는 거야. 그래서 법인 동그라미 밑에 아니야 누가 아니죠? 국장. 이렇게까지 해드려도 틀리면은 안 돼요. 네.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다 100%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오세요. 공동구. 이 공동구는 10년 전에 강의도 안 합니다. 왜? 자주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최근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온다니까. 요즘에는 공동구가 뜨고 있어. 자주 나온다고. 그래서 108페이지 공동구는 발표해 놓고요. 열심히 하셔야 돼. 근데 너무 쉬워서 그냥 밑줄 끄드리면 외우면 돼요. 이해 못해도 뭐 이해 못할 게 없어. 너무 쉬워서.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신도시가 좋아요? 구도시가 살기 좋아요? 그렇죠. 구도시에 살다가 재건축 할 때쯤 되면 신도시 분양받아 가버리잖아. 그죠? 왜? 신도시에 왜 좋죠? 기반 시설이 끝내주거든. 도로 넓어, 공원 많아, 그죠? 주차장 다 있고, 뭐. 좋잖아. 편의 시설이 다 제대로 갖춰지니까. 근데 구도시를 오래된, 옛날부터 있던 구도심에 가보면은, 그죠? 오래됐으니까 건물도 낡아, 오래됐으니까 옛날에 도로도 좁아, 그대로니까. 하늘을 보면은 전신주에 거미줄처럼 선이 걸려있고. 근데 신도시 개발할 때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은, 택지 개발할 때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은, 경제 자유구역 개발할 때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은, 도로 밑에다가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시설을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를 설치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그럼 지상에 전신주 있어 없어요? 없잖아. 지상 공간이 신도시가 깨끗하잖아. 전신주 안 보이니까. 맞죠? 얼마나 깨끗해. 그래서 신도시로 가버리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공동구 뭔지 알겠죠? 지하에 상하수도, 전기, 통신, 지역 난방시설을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뭐라고 합니까? 공동구. 그러면은 시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동구를 의무주로 설치될 대상, 금방 다 했잖아. 도시개발할 때,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할 때,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등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은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거야. 공동구를 법적으로 누가 관리하지? 관리자가 누구지? 이런 거. 시청군청이 관리하거든.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하지?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지? 이런 거. 이런 거 외워두면 돼요. 밑줄 꺼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다 드린 거예요. 이제 외우시면 돼요. 공동구 무엇인지 읽어보시고,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이 나와 있습니까? 양걸 입은 공동구 관리에서 1번 설치 대상 지역, 별표식 외워야 돼요. 다음에 해당 지역, 지구, 구역의 면적이 얼마? 동그라미 하죠? 얼마?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은 해당 시설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 빨리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등 규모가 얼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거죠. 다음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3번 줄 껐죠? 동그라미 3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그럼 공동구 설치된 공짜입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에 공동구 설치했죠. 이렇게 공동구가 설치됐다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은 의무적으로 모두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공동구 설치되어 있는데 지상의 전신주에 전화줄 걸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왼쪽에 봐요. 왼쪽에 심화 나와 있습니까? 자,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에서 의무적 수용 대상을 외우는 게 아니고 임의적 수용 나와 있습니까? 2번은 별표 꼭 외워야 돼요. 두 번이나 정답 결정했어요. 자, 공동구 수용 대상 중에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2개 있어.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2개죠. 가스관, 하수도관 2개를 외워놔야 돼요.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공동구 의무 수용입니까?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임의적 수용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세요. 5번 공동구 설치 비용입니다. 자,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 줄 것이고, 설치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관리 비용입니까? 설치 비용입니까? 설치 비용.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 외울 때 설치 비용. 공동구 설치 비용은 읽어볼게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 거죠? 누가 부담하죠?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 부담해요. 이거 외워야 돼. 설치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하고 사업 시행자 부담합니다.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누구죠? 전기 공급자, 통신 공급자, 난방 공급자, 상하수 공급자 아닙니까? 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하고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누구죠? 도시개발구역이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정비구역이면 정비 사업 시행자 등. 이해가 되죠? 이렇게 설치 비용은 해당 공동구의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양가로 상반. 위탁 나와 있습니까? 위탁에 공동구는 줄 것이십시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유자, 시당 군수까지 줄 것이고, 시당 군수가 뭐 한다고요? 관리한다. 관리한다. 공동구는 누가 관리하죠? 외울 때는 특별시장도 군수가 관리한다라고 외우지 말고 시청, 군청. 시청, 군청 맞잖아요. 시청, 군청. 그래서 공동구는 법적으로 누가 관리합니까? 시청, 군청. 이런 부분이 여러분 시험지를 봤잖아요. 쏘골 수밖에 없게 딱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냥 쏘고 나와게 내 시험을 내요. 이렇게 돼. 잠깐. 공동구는 현재 해당 공동구를 점용하고 있는 자들. 누구죠? 뭐 통신공급자, 상하수도 공급자, 지역난방 공급자 아닙니까? 해당 공동구를 점용하고 있는 자들이 이를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시험 나오잖아. 어떻게 의심하겠냐고. 공동구는 그 공동구를 점용하고 있는 자가 관리합니까? 시당군수가 관리합니까? 시당군수, 즉 시청군청이 법상 관리자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시험지를 받으면요 거의 넘어가 버려요. 현재 공동구를 점용하고 있는 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별로 의심할 내용이 아니잖아. 그 구조를 너무 완벽하니까. 다 시험 문제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를 하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붙여주려고 시험 치는 겁니까? 일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떨어뜨리려고 시험 보는 거지. 다 붙여주려면 시험 안 보잖아. 그래서 그 시험을 내신 분이 여러분에게 선처를 베풀 것이다. 내가 아는 것만 출제할 것이다가 아니고 아는 것도 틀리게 만든다 이 말이야. 항상 유념하고 수능 준비하셔야 돼. 출제자를 원망해봐야 자기만 손해다 이 말이야. 살아남아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서 비교 암기해야 돼. 동그라미 2번에 계획의 수립 나와 있잖아. 읽어볼까요?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동그라미예요. 공동구 관리자가 누구죠? 시청군청이잖아. 관할 시청군청에서는 5년마다 줄 거예요.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내려와요. 공동구 관리자 시청군청에서 1년에 1회 이상 동그라미, 1년에 1회 이상 줄 거예요.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은 5년마다. 그런데 이게 5년하고 1년에 1회 이상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시험지 받아보십시오. 구별되는지. 공동구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오 믿겠습니까? 공동구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OX? X.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안전 점검이 1년 1회 이상. 위치 바꾸면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잘 살아남아야 되니까 각자 알아서 해야 돼.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저는 거기까지 넘어갑니다. 4번에 동그라미 1번 관리 비용 부담 나와 있습니까? 기업권 발표하시고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관리 비용입니까? 관리 비용. 아까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하고 사업 시행자 부담했잖아.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줄 거죠.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알겠죠?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오 믿겠습니까? X. 설치 비용이 아니잖아. 관리 비용은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함께 부담. 이거 구분해서 외워야 되는 거라고. 아셨죠? 이런 거 비교해서 외우는 거라고. 외워도 지금 외우면 일주일 뒤에 기억 못하니까 모의고사 직전에 다시 외우고 들어가는 사람이 맞추는 거라니까. 시험 치기 며칠 전에 누가 다시 보느냐 그 싸움이라니까.
2번 오세요. 점용, 동그라미 2번 점용. 읽어볼게요.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줄까요?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손 떼죠? 그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줄 거죠? 공동구 관리자가 누구죠? 시청군청이잖아. 시청군청으로부터 점용과 사용에 관한 뭘 받죠? 허가 동그라미.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관리자로부터 점용과 사용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예요. 오늘 수업이 진도가 여기까지라고. 7번에 도시군 객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를 시작을 하면은 매도 청구까지 가야 돼요, 다. 도시군 객실까지. 실기어 교정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초과해버려서 안 돼요. 중간에 끊으면은 다음 주에 또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단락을 여기서 끊어야 돼요. 죄송해요. 다음 주에는 어쨌든 아마 국토교육부를 거의 마무리하게 될걸요, 나머지를. 오늘은 진도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에 오미크론이 너무 많죠. 각자 조심들 많이 하시고, 요즘은 걸려도 뭐, 이렇게 많이 약화됐으니까, 일주일 동안 잘 관리하시면 또 괜찮고 하니까. 그래도 안 걸리는 게 좋겠죠.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외부 활동이 많이 줄어드니까 집에서 공부 많이 하시면 되겠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